우리가 설계를 할 때 기본 명령어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선을 그리는 명령어, 두 번째는 원을 그리는 명령어. 설계할 때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을 그릴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기본 상식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숫자 앞에다가 알자를 붙이던가 숫자 앞에다가 이상한 기호를 하나 붙이던가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이 알자가 뭐냐면 라디어스, 여기 써있죠. 반지름을 영어로 라디어스라고 합니다. 반지름이란 뜻이에요. 반지름 50mm인 원이란 뜻입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읽냐면 이 앞에 있는 걸 파이라고 읽습니다.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라고 읽고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지름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지름 50mm인 원, 이런 뜻입니다. 원에는 반드시 R이 붙거나 혹은 파이가 붙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원을 한번 그려보죠. 서클. 그러면 원 서클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 우리가 배웠던 좌표를 써도 되지만 그냥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그랬더니 뭘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또는 다이아메타, 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다가 반지름을 숫자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50. 그러면 반지름 50인 원이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똑같이 서클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센터 라디어스, 센터 다이아메타.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 자, 서클, 중심점 위치 지정하고, 이번엔 다이아메타요. 지름이죠. 클릭하면 여기에 지름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똑같이 나와요. 스페이시파이 다이아메타 오브 서클 원의 지름 값을 넣어주세요. 엔터. 그러면 지름이 50mm인 원, 반지름이 50mm인 원. 반지름이 50이니까 지름이 100mm죠. 얘는 지름이 50mm니까 반지름이 25mm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지름이 77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꾸 반지름으로 바꿔서 넣어요. 예를 들어 지름이 100이에요. 그럼 반지름 50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클 반지름 50 이렇게 넣어요. 근데 지름이 77입니다. 그럼 반지름 얼마죠? 세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냥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77.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도면에 지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지름으로,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으면 반지름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사람이 고집이 있어야지. 77을 반드시 반지름으로 넣고 싶습니다. 지름 77을 반드시 반지름으로 넣고 싶어요. 자, 서클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분수죠. 그죠? 77을 나누기 2 하면 알아서 캐드가 계산해서 반지름으로 넣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름이 77.5입니다. 77.5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이거 에러 납니다. 이거 에러 나요. 왜 에러가 나냐면 캐드는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더하기 안 되고 빼기 안 되고 곱하기 안 돼요. 오로지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정수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정수라는 단어와 실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정수는 소수가 없는 숫자. 실수는요? 소수가 있는 수.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77.5는 실수죠. 77은 소수가 없으니까 정수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죠. 77.0은 실수일까요? 정수일까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정수일까요? 실수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때 이제 소수의 개념을 배우면서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이 0이 소수냐 실수냐 물어보셨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단지 지금 기억을 못할 뿐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수의 체계는 십진수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십진수 말고 다른 수의 체계도 써요. 혹시 아시나요? 이진수는 컴퓨터가 쓰죠. 사람이요. 사람.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십진수가 아닌 수의 체계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시계예요. 시계가 12진법을 쓰거나 혹은 24진법 혹은 60진법을 쓰죠. 달력은 어떤가요? 월은 12진법이고 일은 30이나 31로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식으로 수의 체계가 달라진단 말이죠. 이때 수의 체계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진법을 쓰죠. 그죠? 이게 옳을까요? 1, 2, 3 빼고 같이 가버렸다. 이게 옳을까요? 아니면 이게 옳을까요? 위에가 올바른 십진수일까요? 아래가 올바른 십진수일까요? 어느 게 올바른 십진수일까요? 위에 거요? 밑에 거요? 아래가 올바른 십진수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1과 0의 합성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 한 자리로 시작을 해야 돼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딱 10개의 숫자예요. 0에서부터 9까지가 올바른 수의 체계입니다. 이해되시죠? 10이라는 숫자는 1과 0이 합쳐진 겁니다. 20은 2와 0이 합쳐진 거고 30은 3과 0이 합쳐진 숫자이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십진수에서 0은 수인가요? 아닌가요? 숫자인가요? 아닌가요? 숫자죠. 그죠? 그러면 77.0이라고 했습니다. 저 0은 숫자인가요? 아닌가요? 숫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0은 관념적으로 없다라는 관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이 0 이꼴 없다. 근데 수의 세계에서는, 숫자의 세계에서는 0은 엄밀히 숫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컴퓨터에서도 0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세계에서도 0은 숫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소수점을 배울 때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 77.0이 정수가 아니고 실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슬기롭게 그냥 77이라고 쓰는 거죠. 자, 그러면 77.5를 그러니까 지름이 77.5예요. 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우리는 초, 중,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저거 쓰는 방법을. 자,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목은 같다라고 배웠죠.
자, 소수점 하나는 10을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775 나누기 20 하면 어떤가요? 결국은 똑같은 숫자가 나오겠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클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775 나누기 20 이렇게요. 그러면 77.5인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2포인트라는 개념이 있고 3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포인트, 3포인트. 우리가 수학 시간에 저 원의 방정식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없어요. 저는 방정식을 그러니까 중3 때 제 짝꿍이 수학 영재였어요. 그래서 수학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 여전히 공부는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했다라는 기억은 나요. 자, 뭐라고 배웠냐면 2포인트, 3포인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이런 겁니다. 공간상의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명제를 하나 공부합니다. 그게 세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그게 3포인트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제가 라인을 그릴 겁니다. 선을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서클, 여기 보시면 3P라고 있습니다. 3P, 2P 보이시죠? 3P. 다시 말해 3포인트인데 캐드가 물어봐요. First point on circle, second point on circle, third point on circle. 첫 번째 점은 이제 나중에 배울 오스냅 여기 끝점을 이용해서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second point 역시 지정했습니다.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나 자, 선을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서클 3포인트. 자, 무수히 많이 나오죠?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이와 같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삼각형을 그리시고 서클 3포인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저 끝점에 가까이 가면 캐드가 알아서 찾아줄 겁니다. 그때 클릭하시면 돼요.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나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명령어에 보면 뭐가 있나요? 2포인트가 존재하죠. 수학 시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 일때 원이 딱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2포인트의 조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2포인트는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포인트하고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어떤가요? 지름의 양끝점 맞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 2포인트. 어떤가요? 지름의 양끝점 맞나요? 이런 식으로요. 서클 2포인트. 골뱅이 100만큼 45도 방향.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정한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100mm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다른 한 점이.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TTR하고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자, 선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라인. 적당히 이렇게요. X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X자 모양으로 그려보시죠.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이런 걸 되게 많이 써요. 뭐냐면은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1원. 혹은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00인 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탄젠트라고 부릅니다. 여기 두 객체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이 R이라는 건 반지름이란 뜻이죠.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두 개의 객체, 두 개의 오브젝트에 접하는 원이란 뜻입니다. 서클
TTR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자 마우스로 이렇게 선에 갖다 대면은 동그란 게 뭔가 여기 살색으로 뭔가 하나 뜨죠. 이게 오스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워야 될 오스냅인데 접선 오스냅입니다. 접하다라는 뜻입니다. 탄젠트가 우리나라 말로 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TR, 탄젠트, 라디어스, 접하고 반지름. 그러니까 두 개의 객체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아이콘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클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마우스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나오죠. 이때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CAD가 뭘 물어보냐면 반지름 물어봐요. 반지름 50엔터. 그러면 이 선에 접하고 여기 있는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 50인 원이 그려집니다. 위치는 누가 찾아요? CAD가 찾아요. 저 중학교 때 이거 맨날 위치 찾는 거 했었어요. 두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의 위치를 찾아라 이런 거 했었어요. 수학 시간에. 그게 바로 TTR인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 다시 접하고 50. 다시요. 접하고 50. 어떤가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위치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TTR은 클릭할 때마다 위치가 바뀝니다. 다시 또 볼까요? 이번엔 라인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선을 그리고 그 다음 서클,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떨까요? 원에도 접할까요? 서클, TTR, 원에 접하고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 그려지나요? 다시 봅니다. 클릭하고 반지름 50엔터. 그죠? 서클 TTR 원에 접하고 선에 접하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원을 원하는 겁니다. 반지름 300 맞나요? 서클 TTR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이렇게 접하는 원을 원하는 겁니다. 반지름 300 이해되시죠? 이 원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이번엔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모눈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요 모눈 하나가 반지름 50mm입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모눈 하나가 50이에요. 큰 모눈 하나가 50입니다. 제가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정도 떨어뜨려서 반지름 50인 원을 그렸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똑같습니다. 서클 TTR을 할 건데 잘 보세요. 서클 TTR 여기 클릭하고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 4등분을 하세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되시죠? 다시요. 원을 4등분한 다음에 클릭할 위치를 잘 지정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바짝 붙였나 보다. 150 어떤가요? 제가 예측한 대로 들어갔죠? 다시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어떤가요? 제가 예측한 대로 다 만들어졌나요? 네. 그럼 이 반대쪽에도 또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그려집니다. 자, 8가지 방법, 총 8가지 방법이 나와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이 선 안쪽에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는 원을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여기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얘는 이 명령어는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에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커맨드에 없습니다. 커맨드에 없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클릭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세 번째 클릭. 자, 이 세 개의 선에 접하는 원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또 보실까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원을 여기다 하나 이렇게 더 그렸습니다.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자, 자, 우리가 여기가 명령어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매번 이렇게 탄젠트를 클릭하게 되는데, 이렇게요. 근데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맨 위로 딸려온 거 보이시나요? 눌러보시면 탄젠트, 탄젠트 아이콘이 맨 위로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 이렇게 메뉴를 끄집어내서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콘을 클릭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팝업 메뉴를 띄우지 않아도 똑같은 명령을 쓸 거면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안쪽을 클릭하니까 안쪽으로, 바깥쪽을 클릭하니까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냅은 객체 스냅이라고 합니다. 객체 스냅이에요. 오브젝트 스냅의 준말입니다. 오브젝트 스냅의 준말이고, 오브젝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물이란 뜻입니다. 물체란 뜻이고, 이걸 좋게 얘기하면 객체란 뜻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특정한 위치를 캐드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걸 오스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여기 끝점 찾아주는 거 기억나시죠? 서클 3포인트 할 때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 네모난 사각형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게 오스냅입니다. 오브젝트가 지닌, 즉 이 선이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 이 선이 지닌 특정한 위치, 이게 이제 끝점이라는 뜻이죠.
보시면 여러 개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스냅들입니다. 오브젝트 스냅들이에요. 우리는 못 찾아요. 우리는 위치를 몰라요. 그러나 CAD는 이걸 찾으라고 이미 공식화되어 있는 거죠. 그게 오스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외워야 될 오스냅이 몇 개 있어요. 반드시 외우셔야 될 거. 첫 번째, 선 관련. 우리가 선 그리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선 관련 오스냅, 엔드 포인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끝점이죠.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 중간점. 그 다음에 원 관련. 원에 관련해서는 센터, 중심이죠. 그 다음에 쿼드란트. 이거 4분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이거 접점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타. 인터섹트. 교차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퍼펜디큘라. 요거 수직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7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그죠? 선에 관련해서 끝점이 2개 나오겠죠. 선에 관련해서는 끝점과 그 선의 중간. 원에 관련해서는 원의 중심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공부했죠. TTR이나 탄젠트. 이게 접점. 근데 이 쿼드란트가 조금 어렵네요. 그죠? 이 쿼드란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4분점이라고 하는데 혹시 농구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나요? 농구 경기를 보러 가면 그러니까 농구가 한 15분인가 하고 1쿼터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 쉬고 다시 또 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2쿼터 끝났습니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총 몇 쿼터까지 가냐면 4쿼터까지 갑니다. 쿼터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4분의 1이요. 그 쿼터와 여기 있는 쿼드란트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즉 원을 4등분 했을 때 만나는 점, 즉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 그걸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라인, 이렇게 수평으로 그렸을 때와 수직으로 내려 그렸을 때 만나는 점들. 이 점 4개를 4분점이라고 합니다. 4분의 1이 되는 점. 이해되셨나요? 쿼터가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쿼드란트도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인터섹트는 교차점입니다. 인터섹트가 교차하다란 뜻이에요. 그 다음 퍼펜디큘라는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유사한 단어도 없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수직점이란 뜻입니다. 수직점. 그러니까 수선이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수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네, 수선을 그릴 때 쓰는 명령어가 퍼펜디큘라입니다. 이 오스냅들을 쓰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입력하기. 두 번째, Shift 키 더하기 마우스 오른 버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스냅 세팅. 설정하기.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1번하고 2번은 1회 사용입니다. 얘는 1회 사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쓰고 끝나고 그러면 다음번에 그거 쓰려면 또 한 번 써야 되고 또 한 번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번 사용하기입니다. 1회 사용보단 한 번 사용하기.
얘도 마찬가지. 한 번 사용하기. 그럼 오스냅 세팅은 뭐예요?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명령을 내가 입력하지 않더라도 CAD가 알아서 다박다박 찾아주는 거죠. 그럼 제일 편한 건 3번이 제일 편하겠죠. 그죠? 자, 직접 입력할 건데 커맨드에다가 여기다 쓰시면 여기다 end 이러면 될까요?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스냅 언제 쓴다고요? 위치를 찾을 때 쓴다 그랬어요. 그죠? 라인, 그러니까 얘가 뭘 물어봐요? 포인트를 물어보죠. 위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때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end 그리고 엔터. 그리고 갖다 대면 end점을 이렇게 찾아주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원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뭘 물어봐요? 센터 포인트를 물어보죠. 중심점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죠. 이때 쓰는 겁니다. CAD가 우리한테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까는 여기다가 입력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오스냅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인터섹션 교차점. 자, 한번 해보시죠. 세 번째는 오스냅입니다. 명령어로 쓰시면 돼요. 오스냅이라고. OSNAP. 오스냅이라고 쓰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대화 상자에 보시면 오스냅 온, 오프가 있습니다. 이걸 끄면 오스냅 자동이 안 돼요. 얘를 체크하면 오스냅 자동입니다. 그 다음 오스냅 추적기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네. F3이라고 되어 있죠. F3이 오스냅 온오프입니다. 오스냅 자동 쓰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스냅들이 쭉 있죠. 자, select all 했었으면 이건 무식하다는 얘기밖에 안 들어요. 전체 선택해놓고 쓰면 무식하다는 얘기밖에 안 듣습니다. 여기 클리어 all 하시고, 자, 선에 관련된 거, end, mid 중에 하나, 원에 관련된 거, 센터, 쿼드란트, 그 다음 탄젠트 중 하나, 그 다음 기타, 인터섹션하고 퍼펜디큘러 중에 하나, 이렇게. 제가 총 그러니까 3개를 설명했었죠? 선 관련, 원 관련, 기타 이렇게 3개 설명했었죠? 그 중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세팅하고 이 중에 조금 더 많이 쓰겠다 싶은 거 하나 더. 나 이번에 미드 포인트 많이 쓸 건데. 나 이번에 쿼드란트 많이 쓸 건데.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요거 그때그때 하나씩 추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3개니까 이렇게 3개를 쓰고 이 중에 이제 내가 원에 관련해서 좀 쓸 것 같아. 그러면 쿼드란트. 나는 계속 선에 관련해서 좀 더 쓸 것 같아. 그럼 미드 포인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세팅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교차점이라든지 센터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요. 화면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가면 요 아이콘 있죠. 네모난 아이콘 보이시나요? 요게 오스냅 아이콘입니다. 오스냅 온오프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게 오스냅 트래킹 아이콘이고요. 오스냅 추적기와 오스냅입니다. 근데 오스냅 버튼 바로 오른쪽에 삼각형이 있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오스냅들이 뜹니다. 그러니까 오스냅 명령어를 실행해서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작업하지 마시고 여기서 필요한 거 여기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필요한 거 그냥 여기서 그때그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오스냅 바꾸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오스냅 바꾸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스냅으로 여기 끝점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그리고 마우스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오스냅 위치가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지금 보신 게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자, 적당히. 자, 끝점 찾았죠? 그 다음에 잠깐 대기. 한 1초, 2초 정도. 그 다음에 옆으로 싹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오스냅이 쭉 일자로 그려진 거 보이시죠? 이게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맞추게 되면 그러니까 오스냅 추적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오스냅 추적이 된 거예요. 서로 교차점이 만난 거죠. 이때 클릭, 그 다음에 클릭. 그러면 이렇게 쉽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떤 오스냅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라인입니다. 자, 선 관련해서는 엔드 포인트하고 미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무작위로 이렇게 그린 거죠. 자, 라인.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엔드 포인트.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끝점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 보이시나요? 항상 가장 가까운 끝점을 이렇게 찾게 해줍니다. 자, 엔드, 엔터. 맞습니까? 자, 다시 엔드, 아니다. 이번엔 엔드에서 미드. 다시 엔드에서 미드로. 자, 지금 제가 직접 타이핑 해봤죠? 다시 봅니다. 엔드에서 미드로. 그러면 손쉽게 그려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입니다.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반지름 50. 원에는 중심점이 존재합니다. 그죠? 선으로 중심점을 찾을 수 있고 원으로도 중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 다 해볼 거예요. 라인 그려놓고 여기다가 센터.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을 클릭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요. 원을 클릭하면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원을 클릭해야 됩니다.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원 안쪽을 클릭했는데 중심을 못 찾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2D인가요? 3D인가요? 2D입니다. 2D라고 하는 건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원 안쪽에 있는 여기는 공간이죠. 그죠? 공간입니다. 이건 공간에 대한 개념은 3D에 대한 개념입니다. 3D예요. 우리가 하는 건 2D요. 그러니까 누굴 찍어야 돼요? 원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근데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요령이냐면 이렇게 원을 원을 스쳐 지나가게 되면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때 중심점 마킹된 거 보이시나요? 이때 중심점으로 찾아가면 다시 중심점 찾아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그리고 원을 클릭하게 되면, 원을 지나가면 중심점의 위치를 찾아줍니다. 그냥 이때 중심점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의 중심점 찾는 방법이 원을 클릭해서 중심점 찾는 방법 하나, 그 다음 원을 지나가면서 중심점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중심점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점 찾아집니다.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쿼드란트 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라인, 쿼드란트, 4분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4분점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가장 가까운 4분점이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어떤 탄젠트입니다. 라인 바깥에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접할 수 있겠죠, 그죠? 접해서 통과하는 게 아니고 점까지 그리는 겁니다. 자, 탄젠트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럼 접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탄젠트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과 선이 접하는 지점을 찾아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거꾸로 그릴 겁니다. 라인, 탄젠트,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딸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딸려 나오는 거예요. 위치를 모르니까.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탄젠트. 먼저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치를 모르니까 딸려 나와요. 그래서 엔드 포인트로 클릭. 그러면 거꾸로 그려졌죠. 그죠? 아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2번에 접하면서 2점으로 2번에 접하면서 2점을 통과하는 이런 의미가 돼버린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원에서 원으로 선을 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그리는 게 뭐냐면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됐나요? 선이 통과돼 버렸죠. 여기는 어떤가요?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런 식으로요. 자연스럽게 선이 떨어진 거 보이시죠? 자연스럽게 선이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자, 위에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쿼드란트고 여긴 탄젠트고 어떤가요? 여기 쿼드란트, 여기 탄젠트. 그러니까 이럴 때 원에서 원으로 선을 그릴 때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인터섹트 교차점이요. 인터섹션, 인터섹트 교차점입니다. 라인. 자, 여기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인터섹트 그리고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인터섹션 교차점이죠?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인터섹트를 쓰는데 이 방법은 오로지 한 번 사용하기 있죠. 한 번 사용하기에만 들어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인터섹트라고 쓰고 엔터 쳤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한 번 클릭하고 그러니까 이 수직선 클릭하고 수평선에 갖다 대면 이와 같이 교차점을 찾아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 버튼 누르고 인터섹션이죠? 자, 수평선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 클릭합니다. 그러면 교차되는 지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아까 제가 오스넷 사용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명령어 직접 입력하기와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이죠. 이 2가지가 한 번 사용하기라고 했습니다. 이 한 번 사용하기에서만 적용됩니다. 영구 사용하기에서는 이 방법이 적용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교차점을 찾고 싶어요. 라인, 인터섹션, 원을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 선이 교차 안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인터섹션, 수평선 먼저 클릭하고 수직선, 교차되는 지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거 한 번 사용하기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여기는 교차점을 찾아지지만 여기는 교차점이 연장돼서 안 찾아져요. 이럴 때는 한 번 사용하기로 인터섹션 그런 다음 서로 2개의 선을 클릭하시면 교차되는 지점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퍼펜디큘러는 수직점입니다. 라인,
이렇게 바깥쪽에서 클릭하고 퍼펜디큘라, 그리고 선을 클릭하면 서로 수직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클릭하고 퍼펜디큘라, 그리고 클릭하면 어떤가요? 수직선 그려졌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퍼펜디큘라,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거꾸로 딸려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여기서는 또 안 돼요. 여기서 퍼펜디큘라 체크해 놓으면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는 여기 퍼펜디큘라는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1회 사용하기 있죠. 한 번 사용하기는 이렇게 먼저 퍼펜디큘라를 쓰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 지금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떨어져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들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다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야 여러분들 키보드 타이핑 속도가 늘어나요. 자, 이번에는 옵셋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옵셋은 간격 띄우기란 명령어입니다.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간격을 띄워 복사하는 명령어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옵셋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얘가 옵셋 아이콘이에요. 얘가 옵셋입니다. 옵셋, 그러면 캐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옵셋 디스턴스. 얼마만큼 띄울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옵셋 거리를 물어봐요. 여기다가 거리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4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select object to offset,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이콘이 바뀌어요.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면 point on side to offset,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마우스로 방향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쪽, 이쪽. 이거 맞추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안 맞춰도 돼요. 이렇게 맞추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방향만 클릭해 주는 겁니다. 선택하고 방향만 클릭, 선택하고 방향만 이와 같이 클릭해 주시면, 방금 제가 40이라고 했잖아요. 40mm만큼씩 따박따박 복사를 해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네, 옵셋을 할 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옵셋 실행했는데 꺽쇠하고 40이라고 돼 있죠. 앞전에 썼던 겁니다. 앞전에 썼던 내용이 이렇게 다시 들어와요. 이거 그대로 쓸 거면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자, 엔터. 그 다음 선택하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값을 바꾸고 싶어요. 20으로. 여기 값 바꾸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여기서 20, 엔터. 선택하고, 그럼 20mm씩 옵셋 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옵셋은 여기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됩니다. 수평선의 방향이 아니고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돼요. 자, 원도 한번 해볼까요? 서클. 자, 반지름 50, 옵셋 20. 자, 클릭하니까 20mm씩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반지름이요. 보이시나요? 옵셋하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반지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50mm짜리 원을 그리고 20mm씩 옵셋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커져요? 반지름이요. 뭐가 줄어들어요? 반지름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은 반지름이 옵셋되는 겁니다. 선은 거리가 옵셋되는 거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기법 중에 이런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7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얼마를 옵셋해야 되고 이쪽을 얼마를 옵셋해야 되죠? 잘 모르잖아요. 셈이 안 되잖아요. 옵셋 여기다가 아까처럼 77 나누기 2 이렇게 쓰면 돼요. 정수 나누기.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와 같이 77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트림입니다. 트림은 여기 있고 명령어를 보시면 트림과 익스텐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들어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개가 똑같아요. 단지 트림은 자르는 거고 익스텐드를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 명령어가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트림을 배우면 익스텐드를 그냥 쓸 수 있어요. 익스텐드를 배우면 트림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림과 익스텐드도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잘 쓰셔야 돼요. 자, 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트림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가 있고 모드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드를 눌러보실까요? 다 같이. 여기 보시면 퀵 모드와 스탠다드 모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는 스탠다드 모드입니다. 퀵 모드로 되어 있나요? 네, 스탠다드로 다 바꾸겠습니다. 스탠다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퀵하고 스탠다드하고 같이 쓸 겁니다. 근데 배우는 건 스탠다드로 배우시고 나중에 퀵 모드를 쓰시면 돼요. 자, 스탠다드로 클릭. 자, 다 클릭하셨나요? 네. 그럼 CAD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경계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를 건가요? 라고 경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겁니다. 경계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마우스로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빈 공간으로 이렇게 선택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경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경계 선택해 보시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면 없어질 부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없어질 부위, 없어질 부분. 자, 여기. 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회색으로 싹 바뀌죠? 이때 클릭. 그러면 맞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삭제해 주세요. 그죠? 근데 어순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삭제해 주세요.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CAD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엔터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언두, 트림 다시 똑같이 선택했습니다. 엔터. 자, 여기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끝에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왜 지워질까요? 여기 경계가 없는데 왜 지워질까요? CAD는 끝점을 경계로 인식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끝점이잖아요. 끝점을 경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지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을 조금 더 늘려볼까요? 이렇게요. 제가 선을 조금 더 늘려봤습니다. 더 많이 늘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을 조금 더 늘려보시죠. 트림. 경계로 선택하기엔 너무 많아요. 그죠? 경계 선택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엔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경계가 다, 그러니까 모든 선이 전부 다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되죠. 한 구간씩 이렇게 다 잘리게 됩니다. 서로 다 경계가 되니까 이렇게 다 잘리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을 할 때요. 경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빈 공간을 그냥 이렇게 클릭해요.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가 그려지면서 이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훨씬 더 쉬워졌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여기 보면 펜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펜스요. 울타리 클릭하고 클릭하고 어떤가요? 클릭입니다. 드래그 아닙니다. 울타리를 그려서 한 번에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트림, 이번엔 모드를 퀵 모드로 놓겠습니다. 퀵 모드로 놓게 되면 자, 다시 퀵 모드로 놓게 되면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어떻게 되나요? 전체 경계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경계를 선택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지웠잖아요. 근데 퀵 모드에서는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 퀵 모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모드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요.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익스텐드예요. 연장하기. 선을 연장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익스텐드 역시 트림과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라인. 이 선들을 여기까지 연장하고 싶어요. 익스텐드 역시 모드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모드로 놓고 쓰시면 돼요. 경계 지정하고 엔터, 늘어날 객체를 클릭하면 어떤가요? 제가 지정한 경계까지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빈 공간 클릭한 다음에 윈도우를 클릭하면 똑같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이쪽으로 하죠. 익스텐드, 경계 선택하지 않고 엔터. 한 구간씩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익스텐드, 펜스, 다시 한번 펜스, 다시 어떤가요? 그냥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가요? 트림이랑 똑같은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가로 세로 80이죠? 자, 이렇게 그리세요. 제가 하는 글 잘 보세요. 라인, 선을 그냥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 툴팁 보이시나요? 툴팁에 457이라고 나오죠. 선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요. 이때 클릭. 다시 봅니다. 라인, 그냥 길게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선은 길게 그립니다. 자, 이 선으로부터 그 다음 선까지 80mm 떨어져 있고 이 선으로부터 그 다음 선까지 80mm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옵셋, 그리고 80 엔터 선택하고 위로,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그러면 여기 네모난 사각형 보이시나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그러면 사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죠? 여지껏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그리려면 80에 80에 클로즈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좌표를 썼나요? 좌표 없이 그려버렸죠.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방식인 거죠. 좌표 없이 선을 그리는 방법. 다시 한번 볼까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오스넷 트래킹을 써야 된다는 거죠. 라인, 선을 대충 길게. 다시 한번 선을 대충 길게. 옵셋 80.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서클,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요.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그 다음, 라인, 여기 교차점. 마지막 클로즈. 다시 한번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다시 라인, 쿼드란트, 쿼드란트. 자, 마지막 클로즈. 자, 다시 한번 라인, 교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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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 다시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마지막은 서클, 중심 반지름.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반지름 10. 그러면 금방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